안녕하세요. 저는 옥타비안 스털링이라고 해요. 저는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를 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유럽의 유명한 영웅들에 관한 영화를 만드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용감한 선장들과 위대한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이야기를 읽으며 자랐고 유럽의 역사가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믿었어요. 오랫동안 다른 나라,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곳의 영웅들은 별로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역사에는 관심을 거의 두지 않았어요. 저에게 유럽 역사는 배울 만한 유일한 역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한가로운 오후, 저는 다음 다큐멘터리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컴퓨터에서 부드러운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동영상을 스크롤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제목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 제목은 세계 최고의 해군 지도자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저는 이마를 찌푸리며 왜 한국의 장군 이야기를 봐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첫 생각은 유럽에 훌륭한 영웅들이 있는데 왜 한국의 장군일까? 였어요. 처음에는 조금 회의적이었지만 결국 그 영상을 클릭하게 되었어요. 곧 화면에는 친근한 얼굴의 한 분이 등장하셨어요. 그분은 프랑스와 선생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에는 열정이 가득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오늘은 용기와 뛰어난 전술로 역사를 바꾼 한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분의 이름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화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이 들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온 한 영웅이 제가 존경하는 영웅들과 맞먹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거든요. 프랑스와 선생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저는 그 이야기 속으로 점점 빠져들었어요. 선생님께서는 명량해전이라는 전투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께서 단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적 함대를 상대하셨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적보다 훨씬 작은 함선들이 용감하게 싸우는 모습은 극적이고도 감동적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사용하신 하객진 전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마치 새떼가 날개를 펼치며 날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면서 마치 제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또한 선생님께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자신의 병사들과 나라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싸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셨다고 해요. 그분께서 자신의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싸우신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항상 영웅들이 전투에서 이긴 것 때문에 유명해진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분의 강인한 마음과 따뜻한 배려가 진짜 영웅의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왜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유럽의 영웅들만 보며 한쪽 면만 바라봤다는 사실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프랑스와 선생님의 말씀은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복잡한 감정을 정리했어요. 충격도 받았고 신나기도 했고 솔직히 조금 부끄러웠어요. 지금까지 한국 역사는 제게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마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와 그분을 기리며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에 대한 무시했던 생각은 접어두고 새로운 이야기를 배워보자. 저는 한국으로 직접 가서 이순신 장군께서 싸우셨던 장소들을 보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이 놀라운 나라의 심장과 영혼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어요. 저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저는 앞으로 배울 모든 것이 기대되었어요. 그 강의 내용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프랑스와 선생님께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이야기하신 이후로 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선생님의 말씀이 계속 머리에서 맴돌았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며 어떻게 한 나라의 한 장군이 세계 최고의 해군 지도자가 될 수 있지? 라고 스스로 물었어요.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동영상, 기사, 사진 등을 검색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봤어요.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그 이야기는 더욱 극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오래된 배의 흑백 사진들을 보았는데
그 사진들에는 생명과 결의가 넘쳐 보였어요. 저는 명량해전 이야기를 읽었는데 단 13척의 배가 300척이 넘는 적 함대를 상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어요. 작은 함대가 그렇게 거대한 적을 맞서는 모습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하객진 전법이었어요. 프랑스와 선생님께서 그 전법을 마치 새 떼가 완벽한 패턴으로 날아가는 모습처럼 묘사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상상해 봤어요. 함선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며 파도를 가르며 나아가는 모습이 마치 해상에 춤을 추는 듯 했어요.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와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또 한 가지 저를 사로잡은 것은 이순신 장군께서 병사들과 나라를 얼마나 깊이 아끼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는 자신의 명예나 개인의 영광을 위해 싸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싸우셨어요. 저는 그분의 병사들이 믿음과 희망을 가득 품고 그를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모든 것이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도 느껴졌어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진정한 영웅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제 방에 앉아 저는 모든 것을 곱씹으며 메모장을 펼쳤어요. 전투, 전술,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병사들을 이끄셨던 방법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하객진 전법을 간단히 스케치해보기도 했어요.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저는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더욱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을 느꼈어요. 더 많은 정보를 접할수록 저는 놀라움과 동시에 믿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 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 저는 유럽의 영웅들에만 집중한 나머지 다른 나라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있었어요. 마치 새로운 역사의 세계가 제 앞에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느꼈어요. 그 순간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순신 장군의 전투 현장을 보고 그분의 발자취를 체험해 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해안가를 걸으며 그 전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을 직접 체험하고 싶었어요. 마치 옛날의 전쟁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싶었어요. 프랑스와 선생님의 대담한 주장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저는 이제 역사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나라에는 자신만의 믿을 만한 영웅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의 유산을 이어가는 한국 사람들의 이야기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제 방에 앉아 저는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이제는 예전의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이자.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역사를 온전히 느껴보리라고 약속했어요. 앞으로의 모험이 도전과 경이로움으로 가득할 것 같았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더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방문할 장소, 맛볼 음식, 들을 이야기들을 상상했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아니라 역사의 학생이자 진실을 찾는 여행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프랑스와 선생님의 대담한 주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모험의 부름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으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BBC 제작팀에 전화를 걸어 이야기했어요. 평소 유럽 역사를 주로 다뤄왔던 제가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니 동료들이 놀라워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는 전 세계가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예요. 숨겨진 보물과도 같아요. 라고 설명드렸어요. 동료들의 목소리에서는 호기심과 응원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저는 곧 비행기를 예약하고 한국에 관한 여행 가이드를 읽기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 서울의 분주한 거리, 역사가 살아있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상상했어요. 저는 고즈넉한 돌길을 걸으며 역사적인 전투터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낄 모습을 상상했어요. 제 마음은 설렘으로 두근거렸어요. 출발하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저는 카메라, 노트, 그리고 소중한 개인 물품들을 챙겨 가방을 정리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약간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제가 기대한 만큼 그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그 생각은 강한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 새로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공항은 밝고 현대적이었으며 친절한 안내판과 도움을 주는 직원들이 가득했어요. 색감,
소리, 에너지 모두가 생동감 있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 주시는 가이드분 덕분에 저는 금세 편안해졌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건물들, 맛있어 보이는 길거리 음식들을 보았어요. 그 모습은 삶이 넘치는 한 장면처럼 느껴졌고 저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커졌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저는 현지 역사 전문가인 루이 김 박사님을 만났어요. 박사님께서는 한국의 깊은 전통과 용감한 사람들에 대해 차분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박사님께서는 이순신 장군의 전투에 대해 간단하고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집중하며 노트에 메모했어요. 박사님께서는 이순신 장군께서 사용하신 전술, 그분의 용기, 그리고 나라를 위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후 박사님과 함께 도시 곳곳을 둘러보았어요. 박물관을 방문해서 오래된 무기와 전투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박물관 안에는 전쟁터의 이야기가 담긴 유물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마치 과거의 전투 현장을 눈앞에서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조용한 박물관 안에서 저는 용기와 희생의 이야기를 한껏 느낄 수 있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는 통영 근처의 해안가를 방문했을 때였어요. 저는 바위가 많은 해안에 서서 광활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바닷물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께서 이곳의 지형이 어떻게 이순신 장군께서 전투에서 승리하는데 도움을 주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때의 장면을 머릿속에 생생히 그리며 옛 배들이 용감하게 바다를 헤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여행 중 처음으로 한국 음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비빔밥, 김치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먹어보았는데 모두 맛과 역사, 정성이 담겨 있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저는 작고 활기찬 식당에 앉아 현지 사람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녹았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순간은 살아있는 역사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전통과 용기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옛날 전투와 영웅담을 들으면서 때때로 눈시울이 맺힐 정도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의 열정과 기억이 깃든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통영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역사적인 장소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작은 기념품 가게 앞에서 일본에서 오신 켄지 사토 씨를 만나게 되었어요. 켄지 씨는 평소에도 한국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의 가게 앞을 지나가던 중 켄지 씨께서 다가오시며 저는 솔직히 한국 이야기가 과장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항상 자신들을 부각시키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놀라면서도 조금은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이미 한국의 아름다운 역사와 용감한 사람들을 깊이 존경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켄지 씨의 의견을 듣고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실례지만 켄지 씨,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진심 어린 호기심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침묵 후 켄지 씨께서 한국은 자랑하는 것뿐이라고 들었어요. 자신들의 영웅 이야기를 부풀려서 더 멋있게 보이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마치 찬바람처럼 제 마음을 스치더라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한국을 직접 보았고 그 역사와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어요. 이곳의 역사와 문화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기억과 노력의 결과예요. 여기에서는 바람, 건물, 음식에서 그 이야기가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그렇게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켄지 씨께 같이 한 역사 유적지를 방문해 보실래요? 제가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가 남은 곳을 보여드리면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몰라요. 라고 제안했어요. 켄지 씨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요. 저희는 함께 좁은 길을 따라 작은 박물관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유물과 전투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용감한 선원들의 모습, 고풍스런 배,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문서들이 걸려 있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전에 만난 루이 김 박사님께서도 합류하셨어요. 박사님께서는 하나하나 전시물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켄지 씨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몇 분 전만 해도 비판적이었던 그의 표정이 지금은 조금씩 호기심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루이 김 박사님께서는 이곳은 바로 하객진 전법을 처음 보여준 장소 중 하나예요. 이순신 장군께서 작은 함대로 어떻게 거대한 적을 무찌르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용기와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켄지 씨께서도 천천히 귀 기울이기 시작하셨어요. 마치 그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생각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박물관 투어가 끝난 후 저희는 박물관 밖에 섰어요. 그때 켄지 씨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이 자랑만 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곳을 직접 보고 이런 유물들과 전설을 들으면서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어요. 그의 말은 조심스럽고도 진솔했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역사는 언제나 우리를 놀라게 하죠. 단순한 숫자나 전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이 전하는 교훈이 담겨 있답니다. 켄지 씨도 그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바라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순간 저는 비록 처음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분이셨지만 점점 한국의 진짜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날 이후 켄지 씨와 저는 서로 다른 시각을 조금씩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켄지 씨와 함께했던 유적지 투어 이후 저는 한국의 진짜 마음을 더 깊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역사가 깊게 남아있는 한적한 해안마을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에서는 명확한 전투 유적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용기와 배려의 정신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인사로 맞이해 주시는 현지 주민들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작은 집들이 알록달록한 문으로 꾸며져 있었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즐겁게 놀고 어르신들은 밖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마치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오후 저는 해안가의 부드러운 모래길을 따라 걷다가 한 할머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님께서는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작은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차 한 잔을 마시며 할머님께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전해 내려오신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순신 장군께서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셨어요. 모든 생명을 아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는 백성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싸우셨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단순했지만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를 상상하며 오래전 용감한 선원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할머님께서는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씀이 담긴 죽을 각오하면 산다, 살 각오하면 죽는다라는 말을 또 이야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다소 낯설게 들렸지만 할머님께서는 그 말씀이 진정한 용기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의미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들은 여러 이야기를 곱씹으며 한 분의 인격과 강인한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가 지는 바닷가에 모였어요. 노을이 붉은 빛과 주황빛, 분홍빛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한 젊은이가 우리 영웅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며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내요. 라고 말하는 모습을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닿았어요. 또한 저는 한 학교를 방문해서 현지 선생님 박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박 선생님께서는 작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용기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교실 벽에는 배와 영웅들의 그림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반짝이는 눈으로 집중하며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 교육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를 넘어 미래를 위한 교훈이 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마을을 떠나면서 저는 제 자신이 많이 변화했음을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전투와 전술에 관한 이야기만 기대했지만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용기와 배려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전쟁에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모습이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었어요. 모든 대화, 모든 기억, 그리고 모든 따뜻한 미소 속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살아있는 유산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분의 정신은 단순히 역사책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곳 주민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마치고 저는 이제
제 여정이 강렬한 마무리에 이르렀음을 느꼈어요. 새로운 역사 한 편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 변화된 마음을 고향에 돌아가 모두와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아름다운 얼굴들, 감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한나라의 굳건한 정신을 직접 보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고자 했어요. 호텔방에 앉아 저는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적어둔 메모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았어요. 반짝이는 바다, 역사 깊은 건물들, 그리고 만난 사람들의 환한 미소들이 모두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 할머님의 다정한 말씀, 박 선생님의 교실, 그리고 처음에 비판적이었던 켄지 씨가 마음을 열고 변화하는 모습까지도 말이에요. 이런 모든 기억들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를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의 장면, 인터뷰, 그리고 기록된 이야기를 보며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용기와 배려, 그리고 풍부한 역사를 전 세계에 알리는 소중한 다리가 되리라 믿게 되었어요. 저는 직접 촬영한 박물관, 바위 해안, 그리고 마을의 따뜻한 풍경들을 모두 편집에 담았어요. 어느 날 컴퓨터 앞에 앉아 최종 편집 작업을 하던 중 저는 하객진 전법에 대해 루이 김 박사님께서 설명하신 영상을 다시 재생하며 미소 지었어요. 새처럼 날개를 펼치며 움직이는 함선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드러운 음악과 함께 바닷가의 고요한 느낌을 더했어요.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이 어린 시청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고 감동적으로 구성되었어요. 저는 제 생각과 감정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전에는 유럽의 영웅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여정은 제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배려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다큐멘터리를 완성하고 나니 저는 긴장되면서도 동시에 큰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이 영화가 세상에 전달된다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의 영웅담과 용기, 그리고 배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될 거라 믿었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영화를 보고 서로 토론하며 교훈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이후 저는 BBC 팀에 다큐멘터리를 보내드렸어요. 팀원분들께서 제 작업에 대해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들은 이 영화가 단순한 다큐멘터리를 넘어 문화 간의 다리를 놓아주는 소중한 작품이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저는 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이야기에 도전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출국을 위해 짐을 싸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이곳에서 저는 한국 사람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고 그들의 용기와 배려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과의 특별한 인연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임을 다짐했어요. 공항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무겁지 않은 마음으로 오히려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단순히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제 여정은 제 자신을 변화시켰고 저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문화 속에 담긴 영웅들을 이해하고 기리길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역사의 힘은 단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용기를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제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나라의 영웅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었어요.